양파입니다. 요거 한번. 사과 대신 먹는 건데 뭐 그냥 먹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오늘 영상은 오로지 벨벳폰만 이용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휴대폰도 벨벳폰입니다.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반 사진 촬영 만족스러웠고요. 광각 사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800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한데 2분의 1인치 크기 아이소셀 브라이트 GM2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10배 줌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줌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폰카 고인물 괴짜TV님의 채널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통해서 아웃포커싱 기능으로 배경과 인물 분리를 잘 해준 편이었고요. 다양한 효과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도 아웃포커싱 기능이 잘 작동해서 배경이 흐릿하게 잘 나옵니다. 동영상은 전후면 모두 4K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I'll be there if you reach out to me. Reach out to me. 현재 전면 카메라 4K 덮고 있고요. 동영상 촬영할 때 배율 조절이 있습니다. 한번 터치하면 광각이나 2배 줌으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터치해서 안 바뀌길래 동영상에서는 지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에서는 한 번 터치로 배율이 쉽게 바뀌고 FHD 동영상에서도 한 번 터치로 광각 일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상하로 해주거나 손가락 핀치를 해야 줌인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4K에서 광각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FHD 60프레임에서는 아예 줌이 되지 않았고요. 사진은 10배 디지털 줌, 동영상은 8배 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도 줌이 되더라고요. 인물 모드에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면 6개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고 전면 카메라는 3개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가 있어서 좋았던 건 오토 포커스 또는 매뉴얼 포커스로 바꿀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 셔터 스피드, ISO 등을 수정 가능해서 좀 더 전문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야간 사진 모드를 보시면 HDR이 적용되어서 어두운 곳도 준수하게 밝게 만들어 주었고요. 밝기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너무 밝게 하면 빛 번짐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50%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Reach out to me. I'm done with 전문가 모드는 1200만 화소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최장 시간 20초로 늘리면 어두운 곳에서 정말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불빛을 연결하거나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 글자를 연결했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타임랩스 모드도 직접 사용해보니까 배속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후편집이 필요 없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짧게 찍으실 거면 10배속 또는 15배속이 적당한 것 같고요. 30배속, 60배속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장시간 타임랩스를 이용할 때 고정시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ASMR은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극대화 시켜줍니다. ASMR은 확실히 아삭아삭거리는 게 느껴지지만 기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 번 더 배워 물어볼게요. 보이스 아웃 포커스는 시끄러운 도로변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현재 보이스 아웃 포커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보이스 아웃 포커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바로 뒤에 차가 지나가는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와 어느 정도 분리를 잘 시켜주었습니다. 바람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면 아주 가볍게 분리해줄 것 같아요. 처음에 OIS가 빠졌다고 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OIS가 빠져도 그렇게 심하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4K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걸어가는 중인데 스테디캠을 사용한 것처럼 EIS 전자식 손떨림 방지로 선방을 잘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OIS가 없기 때문에 뛸 때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격한 상황을 위한 스테디캠 모드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스테디캠이 4K 촬영이 아니라 FHD 촬영인 게 아쉬웠어요. FHD로 촬영을 했을 때 걸어가면 당연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뛰었을 때 빛이 부족한 곳에서 뛰면 블러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뭐 다른 액션캠들도 빛이 부족한 저조도 상황에서 찍으면 블러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빛이 충분한 곳에서 스테디캠을 찍으면 흔들림 보정을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EIS가 4K에서도 충분히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4K로 촬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현재 4K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OIS가 없고 전자식 손떨방인 EIS가 들어갔는데요. 손떨림을 잘 보정해줍니다. FHD 스테디캠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You're the only reason I'm free.
스테디캠 켠 상태입니다. Run away now. You and I could be on our way. Pack our bags and take this love to a different place. 추가적으로 3D AR 스티커도 이용할 수 있고요. On our way. 저는 AR 스티커가 재미있었습니다. 각종 캐릭터를 불러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Promise that your secrets stay with me. You're the only. 게임 실행도 해봤는데요. 아스팔트도 원활하게 렉 없이 돌아갔고요. 배틀그라운드는 HDR 고화질이 되지 않았고 HD 화질로 게임이 가능했으며 프레임을 높게 설정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게임 시작한 김에 1등해서 치킨까지 먹었습니다. 휴대폰을 일주일 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폰이 좀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 잡으면 폰이 크거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교해도 이 정도 크기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해도 크기가 꽤 큽니다. 근데 얇고 길쭉해서 그런지 금방 적응돼서 그립감이 좋았어요. 근데 또 화면이 길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이용할 때 손가락이 아래 위로 이동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한 손 모드가 있긴 하지만 잘 사용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3D 아크 디자인을 활용했는데 이 엣지의 활용도가 있을까? 내비게이션 바를 제스처로 했을 때 엣지를 이용한 뒤로 가기가 좋았습니다. LG의 전매 특허 노크온 기능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온 오프 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인데요. 꽤 빠르게 풀립니다.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모든 폰들이 그렇듯이 처음에 색깔 예쁘다 하다가 결국 케이스를 씌우거나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잖아요. 저도 투명 케이스 씌우고 보호필름 착용해서 사용 중인데 그냥 봐도 질리지 않고 깔끔합니다. 이 휴대폰이 길쭉해서 좋았던 게 인생 네컷 사진 있잖아요. 이게 케이스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습니다. 참고로 처음 벨벳폰 패키지 안에 보호필름이랑 케이스가 증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입했는데 배송비 포함해서 7,800원을 줬습니다. 굉장히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유튜브,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할 때 그리고 게임할 때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1080p까지 재생이 되지만 일부 영상은 1080p에 60프레임 HDR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넷플릭스도 요즘 자주 보는데 좌우로 넓다 보니까 영화, 드라마 볼맛이 납니다. 이거는 인정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 요소라면 스테레오 스피커. 제가 벨벳 개봉기 영상에서 코드덱이 빠져서 유선 사용자들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지만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 이거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기능이 스피커, 무선, 유선에 모두 적용되는 게 좋았어요. 제 사용 패턴은 야외에서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만 제 귀 건강을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스피커로 시청을 하거든요. 이 스테레오 스피커가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좌우로 넓은 화면과 스테레오 스피커는 정말 꿀조합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4300mAh인데 하루 사용하는 데는 충분했고요. 영상 시청을 한다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연속해서 촬영했을 때 배터리 사용시간, 또 방치형 게임을 연속 실행했을 때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을 했을 때는 1시간에 11%에서 12% 정도 소모됐습니다. 유튜브 영상 연속 시청 시에는 13시간 50분 만에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아주 좋았는데 영상 시청 시 배터리가 거의 일정하게 소모되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속 충전 시에는 2시간 만에 완충이 되었습니다. 듀얼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 리뷰를 꼭 심층 리뷰에 넣고 싶었는데요. 제가 공수하지 못해서 다음에 구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용기 같이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 89만 9,800원으로 나왔죠. 일상생활에서 사진, 동영상, 영상, 게임 쓸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급기 스마트폰 시장에 다른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 엣지 디자인을 빼던가 아니면 카메라를 하나 빼던가 그래서 출고가를 낮춘 뒤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주는 공기청정기가 20만원인데 차라리 이 사은품을 주지 않고 출고가를 낮추는 게 어땠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듀얼 스크린까지 줬다면은 진정한 매스 프리미엄 가성비 끝판왕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를 통하니까 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결론,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잡으려고 코드덱 빼고 OIS 빼고 뺄 거 빼다가 가격은 안 빼서 소비자들이 안 좋은 평을 받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소비자들이 낮은 평을 한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다.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저는 벨벳폰 계속 한번 써보려고요. 기회가 된다면 벨벳폰 몇 개월 사용 후기도 남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 아듀!